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영선이 울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 박영선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본데 우리 단독 취재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제 이제 여성 장관들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우는 장면들을 봤는데 박영선 장관이 혼자 울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가끔 눈물을 보이는 분이라 무슨 배경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취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눈물의 불출마 기자회견 장면을 먼저 보시는데 당시에 그 새 장관의 표정과 목소리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터전이었던 일선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서 기자가 유심히 보라고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네. 박영선 장관만 담담해요. 네, 상대적으로 좀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각각 일산의 지역구를 둔 그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은 최근까지도 그 지역구 출마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불출마 회견 때 보인 눈물에서 그 아쉬움의 깊이를 엿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예,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내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하십니까? 네, 제가 출마를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반면에 그 박 장관은 불출마 결심도 일찌감치 했었습니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박 장관 지역이 서울 구로울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문제 있는 남자다 이렇게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전략공천되는 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지난 성탄절 때 구로동의 한 교회에 박영선 장관이 그 윤 실장을 데리고 나와서 소개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배 전에 목사님과 따로 면담도 나눴고 신도들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선이 이렇게 왔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누구라고 했는데 두 분이 왔다 이러면서 인사를 시켜 앞에다. 자, 그러니까 박 장관이 윤 실장한테 이제 지역구를 넘겨주려고 연말부터 이제 함께 움직였다는 건데, 근데 이제 윤 실장이 이번 주에 이제 청와대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게 24시간 청와대를 챙겨야 되는데 예. 저렇게 뭐 지역구 활동 비슷한 저런 활동들을 미리 한 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이번뿐만 아니라 그 지난 신정 때도 두 사람은 그 박 장관이 다니는 성당에 함께 가는 등 이미 그 몇 차례 지역구를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내일쯤 윤 실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윤 실장이 여전히 그 양산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다는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진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박 장관이 이제 윤 실장에게 지역구를 넘겨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렇게 지역구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무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박 장관의 한 측근에 따르면 그 사선인 박 장관은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친문 핵심인 윤 실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3선으로 다음에는 그 물러나는 박원순 시장의 후임을 그 박 장관이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 장관이 원래 이제 비문계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계로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오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친문들로부터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걸 윤건영 실장을 통해서 뭔가 풀어보겠다 이런 구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6.13 선거 때 그 서울시장 당내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당시에도 그 친문층의 지지가 약했던 게 패배 원인으로 꼽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밀어줄 테니까 다음엔 좀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그 첫 번째 물음표 박영선이 울지 않은 이유의 느낌표는 서울시장 경선 때 웃자로 했습니다. 예, 저때 웃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 대한민국이 좀비 월드입니다. 좀비 월드라는 게, 좀비라는 게 사실 이제 머리는 죽었고 몸은 살아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건데 진중권 교수가 저런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그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 이 웰빙 인 좀비 월드입니다. 이거 해석을 하자면 좀비 세상에서 좀 잘 사는 법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 좀비가 나오는 그 영상을 지금 뭐 한번 보시죠. 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뇌 기능이 마비된 채 이렇게 흔적거리면서 다니는 영화 속의 존재가 바로 좀비죠. 그러니까 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무조건 옹호하는 일부 친문 지지자들을 바로 이 좀비로 본 겁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감염자로 이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대한민국 그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모를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도 그 우리 아이 대학생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네, 이런 유력 인사들의 말을 통해 그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좀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의 시험을 부모가 대신 치르는 게 이게 부정행위다. 이건 뭐 규정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 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인데 네. 저런 상식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지층에서는 이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비 현상을 만든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녔던 조지 워싱턴대 관계자도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처리해왔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 칼럼엔 진 전 교수가 오히려 구구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 아니냐는 반박성 댓글도 적지 않게 달렸습니다. 예, 뭐 이번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진 전 교수가 이제 자기를 공격했던 이종걸 의원도 또 비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를 넘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좀 공세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5년 전에 그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그 투표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자 비문이었던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말을 꼬집었습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재신임 투표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진위와 다른 표현으로 인해서 잘못 전달된 점에 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진 전 교수는 일제 때 친일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과거 문재인 체제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보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이게 누가 진짜 진보인지 누가 가짜 진보인지 이런 게 가려지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 진보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지난달에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면서 진보 진영의 각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대한민국인 좀비 월드의 느낌표는 이 멸종하지 맙시다로 정리했습니다. 역시 진 전 교수의 칼럼에서 따왔는데요. 진 전 교수는 그 좀비들 틈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버텨내자면서 이 멸종하지 말자는 신년 인사를 던졌습니다. 예. 이제 결국에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진실을 가리는 눈을 잃지 말자 이런 취지의 글로 읽히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